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아시안 증오 범죄가 10,000건이 넘어섰는데 특히 한인들의 피해가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와 최악의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엔 한인들의 재산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리자 복면 쓴 괴한 두 명이 다가와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80대 동포노인 이상만 씨는 집 주차장에서 당한 끔찍한 폭행 때문에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고 매일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헬프미하고 콜포리스하고 막 감을 질렀죠. 한 10분 정도 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용한데 그렇게 감 질러도 문 안을 열어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은행 업무를 보러 가다 권총강도를 만나 차량을 빼앗긴 한인도 있습니다. 장 씨는 무장기관이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제 차로 2명의 총기를 든 괴한들이 접근하였고 양쪽 유리창 옆으로 다가서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총기를 저희에게 향해서. 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이 11,500건 접수됐는데 중국계에 이어 한인들이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 더해 최악의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재산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미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등 한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회는 지역 경찰과 함께 범죄 피해에 취약한 동포노인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열고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시청 혹은 또 경찰국, 또 한인들이 밀접해 계시는 카운티 이러한 곳들과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We're looking for the community's help in there. My goal here today is to let the community know we take these very seriously and we will investigate these incidents. 이처럼 경각심을 높이곤 있지만 지난달엔 필라델피아에서 자영업을 하던 한인이 금품을 노린 무장기한이 총격에 숨지는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오미크론 항이 변이 BA.5의 전 세계 확산 속에 특히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전처럼 긴급 사태 조치 같은 방역 봉쇄 대신 코로나와의 공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병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일본. 지난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다 2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누적 100만 명에 이르면서 사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僕たち若者はまだ比較的安全な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自分の家族だったり親族に自分がうつすることによって感染を自分の親族にもうつしてしまう、そういったことになったら怖いなと思うので、これからの行動も気をつけていかないとダメ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올 초에 다시 좀 잠잠해졌다가 최근 들어서 한 2, 3주 전부터 일본 전국에 이렇게 나와서 조금 불안하죠. 다시 이렇게 확산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처럼 코로나 폭증세는 나날이 심각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전처럼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이나 긴급사태 발령 등의 방역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 확산세가 크긴 해도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시민 대부분이 긴급사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行動の制限がなかったのでみんな外に出ることに慣れているのでもうこれから緊急事態宣言を発令しても
こうみんなが家にいるって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료 종사자의 백신 4차 접종을 늦게 결정해 병원 내 감염이 확산하는 등 응급 의료 체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特に日本の場合の問題は医療従事者に打たなかったんです。高齢者の4回目打ったんですが、その結果、今、院内感染が多発していて、院内感染によって医療が逼迫されている。患者さんを見るのは、やっぱり一番看護師が多いと思うので、接する時間も長いと思うので、その看護師が減ると、やっぱりちょっと病院もパンクしてきてしまうし。 이런 우려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확진자 급증세에 따른 사회 기능 마비를 우려해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7일에서 최단 3일로 오히려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현입니다. 중미 과테말라는 오미크론 항위 변이인 BA.5 유입에 따른 코로나 재유행 속에 백신까지 부족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 정부가 백신을 기부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김성우 리포터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의 유입으로 5차 유행에 접어든 과테말라. 7월 중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이 8,000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지만 몇 달째 백신은 부족한 상황. 과테말라는 한동안 러시아산 백신을 구매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보이콧에 나서면서 수급 문제가 커졌던 겁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물론 일부 연령대의 기본 접종도 어려워진 상황에 시민들은 불안감이 커집니다. Muchos contagios. Y sí da, como usted dice, da miedo salir a la calle, pues, ¿verdad? Por temor a contagiarse. 이런 상황을 접한 한국 정부가 최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성인 기준 백신 50만 회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00만 회분에 이르는 백신을 기부한 겁니다. Por lo tanto, la instrucción a nivel operativo es de que esta vacuna sea priorizada específicamente para niños de 6 a 11 años de edad, porque actualmente es la única vacuna que tenemos disponible para dicha población pediátrica. 과테말라 정부가 6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심 곳곳 임시 백신 접종 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린이와 보호자가 찾아와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Para la primera dosis, pero gracias a Dios no le dio ningún efecto y ahorita pues ya la siento más segura por todo este tema del coronavirus, ¿verdad? Entonces ya está más protegida. Pero gracias a Dios pues se pudieron normalizar, pero sí hubo un momento que sí estuvo un poco escaso. 한인 동포들은 백신 접종을 대부분 마친 상황이지만 과테말라 이웃을 위한 모국의 나눔에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교민들은 거의 알아서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부스터까지 다 맞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50만이라는 그 도시스를 이렇게 기증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한국인으로서 너무너무 반갑고 자랑스럽고. 특히 올해는 한국과 과테말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이니만큼 동포 사이에는 이번에 진행된 백신 나눔이 양국 우호 증진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YTN 월드 김성호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습니다. 봉쇄 같은 엄격한 방역 조치를 반복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자 중국 소비 시장을 지탱하던 20대, 이른바 Z세대까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박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4%. 지난해 같은 기간 7.9%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 심리도 꺾여 상반기 소비재 소매 판매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가파른 경제 성장 속에 유복하게 자라 시장을 좌우하는 큰 손으로 떠오른 젊은 Z세대조차
소비 대신 저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我会比较同意90后、00后开销比较大一些。在疫情之后，其实突然失业，或者是做生意比较困难，身边还是有比较多朋友出现这种情况的。疫情之后的话，习惯我其实会比以前要省了很多。为什么？因为我可能经济的话觉得现在比较差嘛，所以如果遇到后面有什么事的话，如果有钱的话会比较安全一点。平时在节约和消费中，我一般会选择消费。然后疫情后的消费习惯，我是有变化的，我的开销变少了，因为跟之前相比，其实赚的也会少了一些。所以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인 동포들도 경기 침체 여파를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심지어 아예 사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동포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벌려놓았던 그런 일들을 거의 접게 되고 그쪽 계속 이게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게 버티다가 그냥 잠깐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친구들이나 손님들이랑도 얘기를 할 때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절반 정도 줄었고 또 제 주변의 이제 상황을 보자면 많은 가게들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의 요인은 주요 도시 전면 봉쇄 등 엄격한 방역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3월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 봉쇄로 물류 병목 현상 등이 빚어져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 월드 박준희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소식 자주 접하실 텐데요.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한 마을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마을이 아예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지영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피지 수도 수바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인구 900명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합니다. 푸른 산호초가 자라야 할 바닷속에는 검은 암초가 가득합니다. 하얀 모래로 뒤덮였던 해변은 사라진 지 오래. 아이들은 백사장이 아닌 자갈밭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모래를 다 쓸고 내려가 이제는 나무 뿌리가 보일 정도입니다. Village life because it will take away the soil from the where it is, and the soil erosion will be washed away. It will be danger for us staying near the creek and near the seaside. 옆 마을 상황도 마찬가지. 해변가에 집을 지을 당시만 해도 바다와 마을의 거리가 꽤 멀었지만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선이 침식되면서 삶의 터전과 바다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만조 때 전에 없던 큰 파도가 형성되면서 지방까지 바닷물이 침범해 온 적도 많습니다. I think last 2 years when the third wave came right inside my house. 이 지역에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조남건 씨는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며 눈앞에 현실로 닥친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이제 모습을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밀려 들어오는 파도가 이제 집 안까지 밀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영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해안선 주변에 방파제를 건설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1세기 안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주민들. 기후변화를 인류 전체에 시급한 생존 문제로 함께 인식해 주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It was a lagoon, all the rocks here, all the corals here where you can see all those gravels. Fish were all here. Now it's gone because of this climate change. But to address climate change or climate mitigation, people need to listen to us. 피지 나마타쿨라에서 YTN-월드 박재엽입니다. 9년 전 해외 최초로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미국 글렌데일시에서 위안부의 날 기념 문화행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특별 전시회도 열려 다양한 예술 작품 등이 관람객을 맞았는데요. 위안부 역사를 직시하고 기억하려는 한인사회와 글렌데일시의 끈끈한 동행을 김은경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주먹을 꼭 쥐고 앉아있는 소녀. 위안부 소녀상이 이곳을 지킨 지도 어느덧 10년째입니다. 한인단체의 노력으로 글렌데일시는 2012년 7월 30일을 위안부의 날로 선포하고 이듬해인 2013년 해외 최초로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올해 11번째 위안부의 날을 맞아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에서 위안부 역사를 기리는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지 3년 만입니다. 한인 작가 4명이 참여한 특별전도 열려 역사적 의미를 담은 대형 조형물 등이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10주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12주년 맞아서는 모뉴먼트적인 작품, 대형 작품 위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Expression and topics and also avoidance of topics that they express. 글렌데일이 세계의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거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계 극우단체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한인사회는 강력 대응에 나섰고 글렌데일시도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비를 부담하며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마침내 소녀상 설치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글렌데일시와 한인사회가 일본의 방해 공작에 굴하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 후세대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에서 용기 있게 그것에서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되고. Kind of honor those women, what they went through, and kind of draw attention to the peace statue and what it represents, so that people never forget. 이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일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부터 글렌데일시의 공식 행사로 승격된 위안부의 날 기념 문화 행사는 오는 10월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글렌데일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